교육대통 한정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방 소도시에 살면서 공기업 사무직으로 38년간 일하다 퇴직한 60세 노동자가 퇴직을 하자마자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빚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등에 있어서 생계를 위해 시급노동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쓰기 시작한 3년간의 노동일지를 모았습니다. 저자는 아파트, 빌딩, 버스 터미널을 전진하며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부, 배차원 등으로 살면서 겨우 시급 일터들을 팍팍한 현실을 담담히 써내려 감으로써 우리가 외면해온 노인 노동자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정진 씨로 38년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16년 퇴직 후 4년째 시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배차 계장,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 관리원 겸 경비원을 거쳐 버스 터미널 보안요원으로 일하다 쓰러져 해고되었죠. 7개월간의 투병 생활 이후 지금은 주상복합 건물의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성씨가 조씨임에도 불구하고 임계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임시계약직, 노임장 등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퇴직 후 일터에서부터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터, 버스회사 임계장이 되다. 두 번째 일터, 아파트 경비원이 되다. 세 번째 일터, 빌딩과 아파트를 오가다. 네 번째 일터, 터미널 보안요원 일 등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일터, 버스회사 임계장이 되다 편에선 작은 버스회사의 배차 계장으로 시급 일터를 처음 발을 들인 저자가 좌충우동 적응기가 펼쳐집니다. 25년간 자리를 지켰던 전임자가 바로 해고되는 바람에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된 저자는 공기업에서 버스 배차 경험과 경쟁사 베테랑 사부의 조언을 힘입어 1인 3역을 해내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학성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사흘의 질병과를 신청하자 해고되고 말죠. 두 번째 일터, 아파트 경비원이 되다 편에선 아픈 허리를 끌고 일주일 만에 다시 아파트에 취직한 임계장의 경비원 생활이 펼쳐집니다.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 2개 동 350세대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서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관리, 소음 분쟁, 주민들의 갑질, 각종 자격과 심부름 등을 감당하면서 성실한 노동을 멈추지 않는 저자의 모습이 눈물겹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일터, 빌딩과 아파트를 오가며 편에선 격일제 근무 조건을 이용해 아파트에 이어 고층 빌딩까지 투잡을 뛰게 된 저자의 월화수목금금금 24시간 극한 노동기가 나오죠. 고층 빌딩에 함께 몸담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아파트 편의점 청년 알바생들, 그리고 중등검정고시에 도전하는 청소부 할머니의 우정도 나오지만 빌딩에서 VIP 사모님의 차에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해고가 됩니다. 그때 그 차가 주차를 위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빠서 바로 자른 겁니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차취회장의 신비를 거스른 죄로 결국 재계약에 실패해 또다시 실업자가 되고 말죠. 네 번째 일터, 터미널 보안요원의 1편에선 배차 계정으로 있을 때 사귀었던 사부의 소개로 터미널 고속 보안요원으로 취직합니다. 터미널 고속이 대기업이었다기에 이전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제공해주려 큰 기대를 품고 입사하지만 이런 기대는 처참히 무너져가죠. 공중 화장실을 마주보고 있는 지하 숙소에서 공용 침구를 덮고 자유하는 경비원 16명의 공동생활, 마시는 공기조차 차이가 날 만큼 심각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포괄적 업무 규정에 입각한 더 많은 잡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결국 2018년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의 극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거쳐 다시 주상복합 건물의 경비 겸 청소원으로 복귀한 저자가 4년째 임계장으로 지내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을 정수합니다. 최근 경비업법의 실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당사자의 시선에서 따끔한 비판을 가합니다. 책 속에는 그 외에도 충격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고다자라는 말입니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사람이란 뜻이죠. 게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 임계장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임계장 같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춥고 열악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냐는 말도 듣고, 마스크를 몇 장 달라고 했더니 노인네가 얼마나 살려고 그러냐는 말을 듣고선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일하는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자신과 같은 처우를 받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환경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창업 관련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 30대는 취업이 안 되고 40, 50대는 명퇴가, 60대 이상에서는 은퇴 후 생활이 고정 힘들다고 말이죠. 근데 이 책을 보고서는 많은 퇴사들이 창업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일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외엔 구할 수가 없으며 구한다 하더라도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창업을 하신 분들도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똑같이 빈민으로 떨어져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물론 제도가 개선되어 그분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급여를 올리게 되면 자동화로 대체가 되어버려서 직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존의 교육제도를 평생교육제도로 바꿔서 실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포함한 교육을 받으면서 소득의 일부를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직업을 만들거나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분도 스스로의 직업을 만들거나 경쟁력을 가졌다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노인이고 젊은이고 다 마찬가지고 시장을 보고 비교율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퇴직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퇴직자들이 용접기능사, 택시 운전기능사, 굴삭기 기능사를 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시장을 보는 분과 자신만의 비교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자신의 경험을 책을 쓰고 강연을 사람들에게 알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에 임계장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